짧게 하나만 해보고 이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지금 이상하게 타겟이 지금 추미애 대표를 간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추 대표가 가장 강경하게 싸웠으니까요. 현재는 검찰 쪽에서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이용주 의원뿐만 아니라 박지원 그 당시 대표 선대위원장도 소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겠다면 요 말은 검찰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번질 어떤 파장 같은 것들을 놓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면 박지원에 대한 어떤 혐의도 어느 정도 잡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 36초 통화한 거. 지난번에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6초가 통화한 것이 발견되고 그날 이제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박지원 전 대표는 선상에 있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4월 1일 날 이미 이 충분한 물증이 있고 우리 팀에서 검토 중에 있고 뭐 믿을 만한 제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저희가 얘기했던 4월 3일 날 저희 후보 선출 그다음에 저쪽 당의 그 국민의당의 후보 선출 컨벤션가 없어지면서 우리 지지율이 일정 정도 빠지고 뭐 있던 그딴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로 넘어온 거니까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안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제가 원장님 나오면 여쭤보려고 아껴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선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정치권 내에서 대답을 하지 마세요. 문제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비슷한 정도 상대당 유력 후보, 더군다나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에 그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보통 어떻게 할까요? 선대위원장이라면. 그 말씀 제가 여기서 한번 드린 적 없나요? 네. 상황본부장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당의 선대위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심정적으로.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는 정상적인 선거팀이라면은 그리고 선거라는 관점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이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우리뿐 아니라 상대도 예를 들어 당선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은 더구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통상 이런 정도 사안, 특히나 후보의 가족,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죠. 우선 첫째로는. 그러니까 그냥 워낙 선거 때의 제보라는 게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죠. 확인해서 이것이 자신이 섰을 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사안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꽤 오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꽤 오래 이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정황에서 더구나 5월 5일 날 발표하고 그 후에 바로 다음 날 사실상 이것이 제보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적어도 이준서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날 5월 7일 날인가요? 김인원, 김성호 팀에서 이건 우리 다 검증한 거고 여러분 기자들 필요하면 우리가 대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조작이라는 게 그 사안 자체를 조작했다뿐만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 활용한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활용하려면 모르겠습니다. 저희 정도 되면 아주 꼼꼼하게 검증하죠. 그다음 보고하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사안은 보고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때 저희 딱 보면 이제 상황실에서 이제 제보를 받아서 추적을 하다가 상황이 딱 발생했잖아요. 그럼 상황 발생해가지고 저녁 8시에 그 이제 선대위 회의 때 보고를 하죠. 상황실에서. 보고를 해서 지금 현장에 김현희 가 있고 뭐 어쩌지 된다. 그래서 그때는 선대위원장이 직접 현장까지 왔어요. 당일날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이미 국민의당에서 이것을 오픈해서 이러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선대위원장한테 보고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6일 날 이거는 제보자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이유미가 이준서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도 고한 거잖아요. 5월 7일, 8일까지. 그러고 나서도 검찰에서 조사받는 데까지도 함구하고 있다가 직전 이틀 전에 이제 공개되기 이틀 전에 박주선 위원장이 마이크 잡고 사과하고도 단순 사건이다라고 꼬리 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김성호, 김인원 이런 분들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책임 있는 결정권자나 진짜 이제 당의 핵심적인 지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의 사안일 때는 선거를 치를 때 핵심부에서 사안의 파장, 진정성 여부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지
검토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선거의 베테랑들이라면 지금 뭐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더구나 이 경우를 공격도 해보고 수비도 해보고 많이 해본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주의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쭉 검증을 안 했다면은 참 그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죠. 설명이 어려운 사안이죠.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최소로 봐도 검증이 불명확한 걸 알면서도 선거에 이기고 싶어서 그냥 질렀다. 그러니까 불명확하다는 것까지는 안철수나 박지원도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건 사실 맞죠. 상식 벗어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에 사과하면서 본인이 몰랐다. 그리고 뚜벅이 유세 하느냐고 24시간 노출이 돼 있지 않았냐. 그 얘기 들으면서 24시간 어떻게 노출이 됐지? 저는 거기서 이제 혐의점을 갖고 있어요. 뭐 우리 방송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알 텐데 안철수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꺼내는 적이 있어요. 그냥 툭 치고 예, 넘어갔죠. 툭 치고 갔고 예. 전혀 답할 시간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때 제가 느낀 게 안철수 후보는 이게 최소한 검증이 불명확한 사안이라는 걸 지금 이제 알고 있었구나 굳이 이렇게 법률적으로 느꼈거든요. 얘기한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얘기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제가 딱 그렇습니다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이라면 이거 근데 확실한가요? 그 사람 신원은 확실한가요? 체크는 어떻게 했죠? 이런 정도는 바로 후속 질문으로 하게 되죠. 이런 보고를, 이야기들이 사실은 미니멈이에요. 보고를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약간 찜찜하다면 이거 좀 찜찜한 거 아닌가요? 그럼 뭐 이렇게까지 키울 수 있나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법적 검토를 하라고 얘기하겠죠. 이것이 만약에 아닐 경우에 네. 법적으로 뭐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느냐. 그런 등등 정도는 당연히 하는 거죠. 그 사건 과정에서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전 나왔다고 봐요. 선거에 이기면 별 문제 안 되는 사안이고 선거가 끝나면 고소도 취해야 될 사안이라는 얘기가 초반에 나왔었잖아요. 그들끼리 할 때 요거 믿고 그냥 질렀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저희가 고소할 때 음. 취하해도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아마 고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얼핏 말씀드렸는데 5월 달에 제가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대선 시기에 고소고발 취할 의사가 없냐. 그래서 제가 그 묻는 기자한테 그거 혹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더냐. 자유한국당이냐 일단 아니래요. 그럼 국민의당이었구나. 국민의당이었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대선이 저희가 5월 9일이고요. 제가 그 질문을 받은 게 거의 2주 후 5월 20날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가 막 들어갈 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저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지금도 재판받고 있는데 제가 만약 당해서 그런 거 취하면 제가 반드시 문제제기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노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이 건이었나 봐요. 제가 같은 당일 때는 박지원 그러니까 전 대표를 대단하신 분이라고 느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추미애 대표 공격하면서 국민의당 제보조사 사건이 이렇게 SNS에서 정치하는 거 보니까 사람 저렇게 망가질 수도 있구나. 비열하다 그럴까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관점으로만 SNS를 하니까 허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저런 분을 우리가 한때 같은 당으로 좋아한 적이 있었다 이런 생각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말에 나오셔가지고 고생들 하셨고요. 자 다음 주에 좋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별로 안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별로입니다. 왜요? 저는 길게 간다는 얘기 듣고 살았는데.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논란들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같은 것들이 묻히는 바람에 좋은 이야기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쎄요. 우리나라 최고의 선거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정치권 내에서 대답을 하지 마세요. 문제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비슷한 정도 상대당 유력 후보, 더군다나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의 그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보통 어떻게 할까요? 선대위원장이라면. 그 말씀 제가 여기서 한번 드린 적 없나요? 네, 상황본부장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당의 선대위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심정적으로.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는 정상적인 선거팀이라면은 그리고 선거라는 관점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이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우리뿐 아니라 상대도 예를 들어 당선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은 더구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통상 이런 정도 사안, 특히나 후보의 가족,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죠. 우선 첫째로는. 그러니까 그냥
워낙 선거 때의 제보라는 게 음.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죠. 확인해서 이것이 자신이 섰을 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사안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꽤 오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꽤 오래 이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정황에서 더구나 5월 5일 날 발표하고 그 후에 바로 다음 날 사실상 이것이 제보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적어도 이준서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날 5월 7일 날인가요? 김인원, 김성호 팀에서 이건 우리 다 검증한 거고 여러분 기자들 필요하면 우리가 대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조작이라는 게 그 사안 자체를 조작했다뿐만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 활용한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활용하려면 모르겠습니다. 저희 정도 되면 아주 꼼꼼하게 검증하죠. 그다음 보고하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예. 이런 정도 사안은 보고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때 저희 딱 보면 이제 상황실에서 이제 제보를 받아서 추적을 하다가 상황이 딱 발생했잖아요. 그럼 상황 발생해가지고 저녁 8시에 그 이제 선대위 회의 때 보고를 하죠. 상황실에서. 보고를 해서 지금 현장에 김현희 가 있고 뭐 어쩌지 된다. 그래서 그때는 선대위원장이 직접 현장까지 왔어요. 당일날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이미 국민의당에서 이것을 오픈해서 이러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선대위원장한테 보고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6일 날 이거는 제보자가 없는. 짧게 하나만 해보고 이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지금 이상하게 타겟이 지금 추미애 대표로 간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추 대표가 가장 강경하게 싸웠으니까요. 현재는 이제 검찰 쪽에서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이용주 의원뿐만 아니라 박지원 그 당시 대표 선대위원장도 소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겠다면 요 말은 검찰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번질 어떤 파장 같은 것들을 놓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면 박지원에 대한 어떤 혐의도 어느 정도 잡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 36초 통화한 거. 음. 지난번에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6초가 통화한 것이 발견되고 그날 이제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박지원 전 대표는 선상에 있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4월 1일 날 이미 이 충분한 물증이 있고 우리 팀에서 검토 중에 있고 뭐 믿을 만한 제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게 저희가 얘기했던 4월 3일 날 저희 후보 선출 그다음에 저쪽 당의 그 국민의당의 후보 선출 컨벤션가 없어지면서 우리 지지율이 일정 정도 빠지고 뭐 그딴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로 넘어온 거니까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안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제가 원장님 나오면 여쭤보려고 아껴둔 질문이 하나.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이유미가 이준서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도 고한 거잖아요. 5월 7일, 8일까지. 그러고 나서도 검찰에서 조사받는 데까지도 함구하고 있다가 직전 이틀 전에 이제 공개되기 이틀 전에 박주선 위원장이 마이크 잡고 사과하고도 단순 사건이다라고 꼬리 자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김성호, 김인원 이런 분들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책임 있는 결정권자나 진짜 이제 당의 핵심적인 지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의 사안일 때는 선거를 치를 때 핵심부에서 사안의 파장, 진정성 여부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지 검토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선거의 베테랑들이라면 지금 뭐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더구나 이 경우를 공격도 해보고 수비도 해보고 많이 해본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주의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쭉 검증을 안 했다면은 참 그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죠. 설명이 어려운 사안이죠.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최소로 봐도 검증이 불명확한 거 알면서도 선거에 이기고 싶어서 그냥 질렀다. 그러니까 불명확하다는 것까지는 안철수나 박지원도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건 사실 맞죠. 상식 벗어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에 사과하면서 본인이 몰랐다. 그리고 뚜벅이 유세 하느냐고 24시간 노출이 돼 있지 않았냐. 그 얘기 들으면서 24시간 어떻게 노출이 됐지?
저는 거기서 이제 혐의점을 갖고 있어요. 뭐 우리 방송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알 텐데 안철수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꺼내는 적이 있어요. 그냥 툭 치고 예, 넘어갔죠. 툭 치고 갔고 예. 전혀 답할 시간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때 제가 느낀 게 안철수 후보는 이게 최소한 검증이 불명확한 사안이라는 걸 지금 이제 알고 있었구나 굳이 이렇게 법률적으로 느꼈거든요. 얘기한다면은 조금 더 꼼꼼하게 얘기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제가 딱 그렇습니다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이라면 이거 근데 확실한가요? 그 사람 신원은 확실한가요? 체크는 어떻게 했죠? 이런 정도는 바로 후속 질문으로 하게 되죠. 이런 보고를- 이야기들이 사실은 미니멈이에요. 보고를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약간 찜찜하다면 이거 좀 찜찜한 거 아닌가요? 그럼 뭐 그렇게까지 키울 수 있나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법적 검토를 하라고 얘기하겠죠. 이것이 만약에 아닐 경우에 네. 법적으로 뭐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느냐. 그런 등등 정도는 당연히 하는 거죠. 그 사건 과정에서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전 나왔다고 봐요. 선거에 이기면 별 문제 안 되는 사안이고 선거가 끝나면 고소도 취하될 사안이라는 얘기가 저번에 나왔었잖아요. 그들끼리